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앞으로 펼쳐갈 전략과 전술은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민주당을 아예 들여 밟을 것 같다라는, 또한 내년 총선 완전히 민주당을 박살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드는 이유는 바로 한동훈 위원장이 취임 수락연설에서 민주당 586 운동권 세력들과 전쟁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념 전쟁을 짚인 그 본질과도 매우 유사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우리는 내년 총선 친북, 친중 성향의 더불어공산당과 자유민주주의 국민의힘과의 싸움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속에 민주당 큰일 났습니다. 한동훈 비대위 실패 가능성 없다. 앞으로 민주당 최악의 시간만 있다라는 기분 좋은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추대되기 전 검사 외에 다른 일은 해본 적이 없는 정치 초보라는 이유로 그와 국민의힘 비대위의 전망을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자 이런 기류는 눈 녹듯이 사라지고 기대감에 들뜬 전망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향후 더불어민주당은 최악의 시간만 남아있으며 시간은 한동훈 위원장의 편이며 민주당이 큰일 날 수밖에 없는 수를 이미 한동훈 위원장은 들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려한 사람들의 논리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민주당 위원들의 오답을 콕 집어서 바로 잡아주는 명쾌함으로 인기를 얻었을 뿐 복잡다단한 정치 무대에서 통할 만한 정치력을 보여준 적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치의 세계에는 정답은 없다라는 그들의 속담까지 덧붙여 한동훈의 실패를 바라보는 민주당 위원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안에서도 이런 우려는 숱하게 많이 제기됐었습니다. 위원총회, 위원, 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던 주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민주당이든 국민의힘 당내에서든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비판, 우려하는 근거는 동일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검사 출신이자 가장 아끼는 후배, 최측근으로 대통령과 겹치는 지점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여기에 실패의 염원을 담은 저주를 연일 퍼붓고 있다는 점이 차이라면 차이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 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은 한동훈은 황교안처럼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영화 서울의 봄을 끌어다 붙여 윤석열 대통령을 전두환으로, 또 한동훈 이 위원장을 노태우 전 대통령에 비유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치 입문과 더불어 맞닥뜨릴 첫 번째 난제로는 김건희 특검법이 꼽힙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눈치나 보는 하수인으로 찍혀 이미지가 급락할 것이라는 근거에서입니다. 하지만 한동훈 위원장은 민주당이 만든 김건희 특검법은 악법이라고 이미 선언한 바 있습니다. 비대위원장 수락연설에서도 재차 김건희 특검은 악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민주당 및 친민주당 언론들의 선전선동으로 그동안 일부 여론조사에서 특검법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았다고 해서 오답이 정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아닌 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말해야 국민들이 열광하고 기대하는
한동훈식 정치입니다.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갖고 한동훈 위원장을 긍지로 몰아붙일 수 있는 소재라고 생각한다면 그가 법무부 장관 때 온갖 공세를 퍼붓고도 인기만 높여준 상황이 재현될 것입니다. 향후 민주당은 계속해서 한동훈 위원장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으며 한동훈 위원장의 몸값을 올려줄 수밖에 없는 시간이 있습니다. 일부 친민주당 언론은 이준석 전 대표의 탈당 및 신당 추진 문제가 한동훈의 정치력을 보여줄 시험대라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이준석 전 대표의 탈당 및 신당 추진 명분은 김기현 대표가 퇴진하고 윤핵관 중에 윤핵관 장제원 위원이 불출마 선언을 함으로써 사실상 완전히 소멸된 상황입니다. 최근 이준석 전 대표를 따르던 천하 영인 멤버들이 잇따라 이탈하고 이준석 신당에 대한 지지도가 급락하는 상황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준석은 한동훈과의 매치에서 끝났다고 봐야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얼마 전 여권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추대론이 한창일 때 이 한동훈에 대해서 충격적인 일화를 쏟아냈습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내 말은 지독하게 안 듣지만 일은 잘 할 것, 또한 당시에 이 검찰총장 내 말은 안 들었지만 한동훈 검사장이 일을 너무나 잘해 지켜주고 싶었던, 큰 산이 되고 싶었던 사람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놓고 제기되는 수직적 당정 관계에 대한 우려는 한동훈 위원장의 성격과 더불어 무엇보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럴 처지, 형편이 안 된다는 점에서 기우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오히려 지금 정치권에는 한동훈 비대위의 성공 가능성이 높은, 실패할 이유가 거의 없는 이유들이 수두룩합니다. 한동훈의 비대위는 절대 실패할 가능성이 제로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찬성해왔던 국회의원 정수 축소, 불체포 등 각종 특권 폐기 등 기성 정치권이 기득권 유지를 위해 방치해왔던 개혁 과제를 제기할 경우 국민들은 환호작약하게 될 것입니다. 국회의원 보수와 보좌관 수를 줄여 예산을 아끼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일부는 이미 한동훈 위원장 취임 연설에서 나왔습니다. 다선 중진 용태 등 과감한 물갈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한동훈 위원장 본인은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 출마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실제로 일주일 전 예측대로 취임 연설에서 그는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 여당의 간판이자 최고 인기 스타로서 전국 수도권 험지를 돌며 하루 10군데 이상 지연 유세를 다니는 게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본인이 비례대표를 내려놓는 것은 당내 다선 중진위원 용태 등 물갈이의 명분, 지렛대 역할을 할 것입니다. 여기에 비례대표 문제는 현재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냐, 병립형으로 회귀할 것이냐의 제도 선택과 더불어 의원수 축소와도 연계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특히 다음 대선까지는 아직 4년 가까이 많은 시간이 남았다는 점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본인의 국회 입성에 연연하지 않고 고강도 정치 개혁에 나서면 그 파괴력은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모든 시간을 봤을 때 그 시간은 한동훈의 편이지 결코
이재명 리스크, 송영길 리스크, 또 친명 비명계 리스크로 지금 분당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민주당의 편은 절대 아닙니다. 이 홍경희 단국대 개건 교수는 이와 관련해 여당 지지층뿐만 아니라 중도층, 심지어 민주당 지지층까지도 낡은 정치개혁에 나설 경우 한동훈에게 박수를 치지 않을 수 없는 충격적인 상황이 이어질 것이며, 한동훈 비대위가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고강도 정치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한동훈 효과는 여기저기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 비대위원장 이야기가 나왔을 당시 21일, 23일 또한 한동훈 비대위원장 취임하기도 전에 이미 국민의힘 지지도는 상승했으며 민주당은 몰락을 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죽했으면 민주당의 정청래 의원도 충격적인 민주당 침몰 여론조사에 리얼미터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모든 것을 다 종합을 하면 이제 한동훈 비대위가 국민들이 원하는 염원하는 대로 비대위가 하겠다라고 한동훈 위원장이 선포를 한 것처럼 그렇게 고강도의 정치 개혁을 할 사람이 바로 한동훈 위원장, 그렇게 할 것임을 믿기 때문에 앞으로 민주당은 계속해서 침몰이 가속화될 것이며 한동훈의 비대위는 절대로 실패 가능성이 없습니다. 앞으로 민주당은 최악의 시간만 있으며 여기에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까지 창당하면 그야말로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의 민주당은 그 파괴력이 어마어마할 것이며 최악의 시간만 남은 민주당의 앞날은 암울하기만 합니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소식으로 들리십니까? 한동훈 위원장에게 우리 성원과 격려를 계속해서 보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